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프린트나 인풋 이런 함수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파이썬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다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처음 접해봤다기보다는 수학에서 처음 접해보게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 챕터를 보시면 이런 그림을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 가운데 박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함수에 x라고 하는 인자를 주어서 이 fx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는 것이 바로 함수라고 배웠었죠. 이게 바로 수학에서의 함수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일련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인풋과 아웃풋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풋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풋에 따른 기능의 결과, 아웃풋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풋은 없지만 아웃풋이 제공될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요, 인풋과 아웃풋이 옵셔널하게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 수행만 되더라도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인풋과 아웃풋이 선택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이 수학의 함수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 기능 블럭 위에다가요, define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def를 명시해 줄 거고요. 그 뒤에는 함수 이름을 달아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지금 생략됐지만 어떤 인자를 받아줄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input이라고 규정할 거고요. 그 뒤에 땡땡을 달아주시면 이게 바로 함수를 정의하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땡땡 아래에는 들여쓰기를 한 이후에 이 기능을 명시해주면 되는데요. 실제 코드는 다음 장표에서 이어서 볼게요. 네,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함수 이름을 써줄 거고요. 여기 써있는 인풋은 이 함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력값을 받아서 특정 기능을 수행해 줄 거고요. 기능의 결과의 값을 리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학에서의 함수랑은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풋은 아무것도 안 주고 이 괄호 안을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고 나서요, 리턴도 역시 주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턴도 역시 없어도 된다. 네, 다음 코드는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의 두 줄짜리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당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는 간단한 예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녀석은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 두 개의 변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으로 받은 두 개의 변수를 더한 다음 더한 값을 반환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요, 해당 기능이 수행되는 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수행되지 않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기능이 수행이 될 거예요. 이 플러스 함수 호출했을 때 볼게요. 이때 인자로 10과 20을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 a와 b랑 개수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10은 a로 쏙 들어가고요. 그 다음 20은 b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0과 20을 받아다가 우리는 그 친구들을 더해주기로 했어요. 더해준 결과 30이 나올 거고요. 이 30을 반환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의 결과로는 이 녀석이 30을 내뱉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서 좀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받아다가 저장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은 받았지만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값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다른 변수에 저장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플러스의 연산 결과 이게 30이 반환이 되겠죠. 이 아웃풋을 리절트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플러스 10, 20이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수행할 필요 없이 이 변수를 재사용하게 되면 연산의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풋도 주고 아웃풋도 내뱉는 이 간단한 함수를 정의해봤고요. 이걸 실행했었을 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코드는요, 제가 문제 하나를 내고 싶어서 가져와 본 코드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 print a의 결과 어떤 출력값을 갖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이 코드를 설명을 쭉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이 잠시 강의를 중단하시고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 풀고 오신 거 맞죠? 풀고 오셨다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한번 뜯어봤더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듯이 어떤 값을 받고 해당 값을 1 추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 뭐냐면 아까랑 다르게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떤 받안값이 없는 거예요. 아웃풋이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이 a 플러스 1 시키는 이 작업 아직 수행된 건 아니고요. 아직 함수로서 정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기능 수행은 전이에요.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a라고 하는 변수에 딱 우리가 10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당 값을 인자로 전달하여서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인자로 받은 값,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받은 이 변수에 대한 값을 1 추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했으니까요. 요게 출력했을 때 10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신 분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틀리셨습니다. 자, 분명히 a라고 하는 값은 10이었고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서 1 추가됐으니까 이게 당연히 11이어야 되는데 왜 11이 아닐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은요. 함수에는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코프는요. 영어로 스코프 이렇게 쓸 거고요. 이 스코프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요. 영역 또는 범위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면 함수도 역시 고유의 영역이 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영역이나 범위라고 해봤자 메모리 공간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독자적인 메모리 공간을 갖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랑 메모리 공간을 따로 갖고 있냐? 이 외부에 있는 변수들과는 다른 영역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코드를 실행시킨다고 했었을 때는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란 박스를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a는 10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데요. 그러면 메모리에 a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기록해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이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고유의 공간, 함수 스코프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10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제가 주황색으로 확보해 볼게요. 고유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랬을 때 이 a라고 하는 값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을 때 이 a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공용 공간에 있는 a랑은 다른 친구입니다. 여기 서로 달라요. 이 a는 함수 스코프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a이기 때문에 이 함수 고유의 공간에 정의가 됩니다. 이 a랑 이 a랑 다른 거예요. 이때 이 a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했냐? 우리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인자로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스코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a 역시도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에다 플러스 1을 시켜봤자 함수 내부에서 플러스 1을 시키고 있으니 공용 공간에 있는 a에다가 1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a에다가 1을 추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1이겠지만 a가 11이겠지만 밖에서는 변화가 없이 10인 겁니다. 실제로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끝나게 되면 함수가 실행이 끝났으니까 함수 실행에 필요했던 이 메모리 공간 역시도 반환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메모리 속에 들어있던 a 역시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a 했었을 때는요, 이 해당 a가 함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a가 아니라 공용 공간에 있는 a를 호칭했을 거기 때문에 a10 그대로죠. 그래서 10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파란색 부분을요, 전역 또는 글로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글로벌. 자, 그리고요, 이 주황색으로 표현했던 함수 고유의 영역, 이 부분을 지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영어로는 로컬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역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함수 스코프 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지역 변수, 로컬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표현들 수도 없이 나오니까 꼭 익혀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답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함수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고유의 공간을 쓰던 건 알겠는데 이 둘은 소통이 불가능한 건가? 서로 전혀 간섭할 수가 없나? 이런 게 좀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연히도 이 고유의 스코프를 갖고 있는 함수 역시도 이 기능을 수행한 것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 창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번은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존재고요. 2번은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글로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드는요, 글로벌 키워드를 활용한 예시 코드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자, 이거는 글로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전역 공간이 세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글로벌 공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세팅이 되었으면 이 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 함수는 아직 기능이 수행된 건 아니고요. 정의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A는 10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공간이니까 공용 공간, 전역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 글로벌 공간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공용 공간에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 실행을 위한 고유의 공간, 함수 스코프가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 공간을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주황색 공간.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쭉쭉 실행이 될 텐데요. 잘 보시면 이 A라고 하는 변수 앞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글로벌이 달려 있으면 이 해당 변수는 함수 스코프 안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거 전역 변수야 라고 해서 이 스코프를 변경시켜주는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 이제 A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 A를 주황색 영역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이걸 글로벌 영역에서 찾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 찾아다가 1을 추가시켜주면 이 A를 추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A에다가 1을 추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이 수행되고 나서는 A 출력 결과 이게 11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이 방식이 이 함수 내부에서 외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eturn을 사용한 두 번째 예시 코드고요. 자, 이것도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return이 어떻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드를 실행시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 파란 공간은 전역 공간이고요. 글로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코드를 하나하나 실행시켜보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만나는 코드는 함수가 정의되고 있네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고요. 어떤 변수를 받아다가 해당 변수를 플러스 1 시켜준 이후에 리턴해주는 기능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능의 함수였고요. 요거는 아직 실행되기 이전이고 정의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10을 받네요. 아까랑 똑같이 전역 공간이 세팅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 공간, 글로벌 공간에 A는 10 할당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함수니까요. 고유의 스코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공간, 고유의 스코프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살펴보니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받네요.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변수 받아줄 건데 이 A라는 변수의 값에 A를 전달했으니 얘가 10이 들어있네요. 10. 그래서 고유의 스코프 A에 1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를 1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1 증가돼서 요거는 이제 11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return이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변수를 반환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어디로 반환시키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반환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 호출을 전역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이라고 하는 값은 이 전역 공간으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값을 우리가 그냥 반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역 공간에 저장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 반환을 해줘서 이 녀석을 이 전역 공간, 전역 변수로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에는 10이 있었지만 이 반환한 값을 덮어 씌워주고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10이 아니라 1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1 할 때 동안은요,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11을 갖고 있었는데 이 리턴을 통해서 내부로 갖고 있던 이 변수 값을 밖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턴을 통해 함수 내부의 값을 밖으로 던져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함수 내부의 공간에서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강사님, 첫 번째 방식, 이 글로벌 키워드를 통해서 이 전역 변수를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던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현업에서는 return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은데 코딩 테스트에 한해서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훨씬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익혀두시고요. 제가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마다 이 상황에서는 글로벌이 좋아요. 이 상황에서는 리턴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가이드 드릴 테니 요건 두 가지 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개 변수와 인자, 이 두 용어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용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함수에 들어가는 인풋, 입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우측에 있는 코드는 방금 전에 봤던 코드인데요. 여기서 함수랑 관련된 코드를 보시면 여기 정의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부가 나와 있어요. 이때 이 A와 이 A는 다릅니다. 이 A는 실제로 값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값이 있음. 그리고 이 정의할 때 A는요. 아직 값을 몰라요. 아직 값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할 때, 함수를 정의할 때 들어가는 이 인풋을요,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특정 값을 전달할 때 이 값을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인자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개 변수라고 하는 용어랑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현업에서 완전 칼같이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막 회의를 하다 보면 매개 변수라고 했다가 인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용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인풋을 규정하는 거, 매개 변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들이 있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규칙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인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이론 시간에 말로만 설명하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건 코드로 치면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건 이론 시간에 스킵을 하고 다음 시간, 실습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 함수 이론 시간이었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서는 좀 더 풍부한 함수 코드 가져와 볼 거고, 그리고 이 인자 설명도 포함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